TSMC는 최첨단 반도체는 대만에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예측해서 공장을 얼마나 확장할 것인가, 엄청나게 지금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대만도 전기값이 비싸요. 우리보다 훨씬 비쌉니다. 전기값도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20년 동안에 장기 구매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2040년까지 뭐 하겠다 말만 한 게 아니고 2030년까지 60%, 2040년까지 100% 아리백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기들의 투자 계획과 거기에 필요한 전력량 해서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하겠다 계약을 했어요. 유럽에 있는 회사들하고 덴마크 회사하고는 해상풍력 발전 계약을 맺었고요. 그다음 태양광 발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삼성전자도 이런 구체적인 계약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내야 돼요. 그리고 정부가 해야 될 게 거기에 맞춰서 법도 바꿔주고 정책들을 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지금 재생에너지 중에서 경제성이 제일 있다고 평가되는 게 해상풍력입니다. 해상풍력을 만들려면 동남권에 만들어야 돼요. 서해안 쪽은 바람도 많이 안 불고 동남권에 해상풍력과 태양광을 합쳐서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해상풍력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허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막혀 있어요. 아직도. 그다음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해줘야 될 게 사실은 우리는 미국하고 군사적인 동맹을 갖고 있고 동시에 FTA를 갖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예요. 그런데 군사 동맹과 FTA가 있는 유일한 나라로 대접을 받고 있느냐? 전혀 못 받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 아시아 쪽 클래스 A 공급망 지역별로 유럽의 독일, 아시아는 일본 이렇게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본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하자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딜을 할 때 이거를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 아시아 중심을 우리가 두고, 근데 그런 말을 하려면은 충분히 아리백을 할 수 있는 공급 계획이 있어야 돼요. 지금 있는 국내 공장도 안 되는 마당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하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산업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화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녹색 경제로 갈 수도 없고 탄소 중립이나 갈 수도 없고 그리고 혁신 경제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혁신 경제로 가고 녹색 경제로 가려면은 산업들이 더 경쟁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경제 전반적으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경쟁적인 구조로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재벌 구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과거의 경제 발전기 그리고 97년 경제 위기 한 1980년대 말까지는 이런 우리 재벌 구조의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경제가 성장한 다음부터 더 이상 혁신 경제 위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재벌 계열사가 아니면 하기 어려워지는 이런 진입 장벽들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산업 진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경영을 하는 게 아니고 한국 재벌 그룹은 재벌 총수 일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거죠. 거의 사익 편취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 사익 편취를 당하는 회사의 주주들은 착취를 당하는 거죠. 주주 이익이 극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생기는 거고, 재벌의 출자 구조에 대한 개혁들, 사익 편취를 막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 제가 이제 머저리티 온 마이너리티 룰 같은 것들 하자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앞에 있는 머저리티는 다수결이고 뒤에 마이너리티는 소수주주를 말하는 거예요. 소수주주 다수 동의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인도나 이렇게 우리 같은 재벌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익 편취를 할 수 있는 일감 몰아주기, 재벌 총수 일가가 임원으로서 지나치게 높은 보수를 받는 거, 또는 뭐 상표권 이런 거 지나치게 높게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들의 동의를 받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주주들이 자기들이 착취당한 것 같으면 반대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경영적인 목적이라서 좋은 거고 합리적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선택과 집중을 하고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그리고 MON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은 사실 이제 사익 편취 문제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돈을 덜 벌기 위해서 그래서 혁신 경제, 녹색 경제로 이행을 할 겁니다. 정부는 그렇게 이행해 가도록 제도적인 유인을 하면 돼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걸 하는 거지, 정부가 나서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면 돈 줄게 안 줄게 이런 식의 정책은 사실은 그거는 개도기식 정책이지 혁신 경제의 정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많은 경제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회 문제도 해결이 돼요. 이게 우리 이제 제가 이게 현대차 그 하청 수익성 자료인데 이거를 보시면은 현대차가 잘 나갈 때 자료긴 한데요. 대충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은 현대차, 기아, 모비스가 수익이 한 100이다. 그럼 1차 밴더들은 얼마쯤 되느냐? 60대 후반이 돼요. 2차 밴더들은 얼마가 되느냐? 50 전후가 돼요. 이 수익률 격차가 거의 뭐냐면은 임금 격차예요. 이 단가 우려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청 단계에 따라서 수익률 격차, 그다음 임금 격차가 심한 나라가 없어요. 선진국들 중에서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격차가 생겨서 사실 많은 사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50쯤 되면은 보통 퇴직을 해요. 그런데 그리고 나면 뭐 하냐? 퇴직금 가지고 가서 자영업에 들어가요, 대부분. 자영업에 들어가면은 한 3년에서 5년 사이 거의 망해요. 그리고 나서 노인 빈곤에 빠집니다. 또 다른 일자리를 찾죠. 저임금 노동에 대한 압박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정부에서 계속해서 재정으로 때우는 거죠. 자, 이거를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나요? 안정적인 직장, 전문직, 안전직을 선호하죠. 그러니까 의사, 변호사, 공무원 이런 거 선호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대기업이에요. 제조 대기업이 인기가 그렇게 있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좀 외국 기자들이 이제 한국의 삼성전자, 뭐 현대차 젊은이들이 선호하고 막 그런 거 아니냐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한 선호로 따지면 5등 안에도 못 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가봤자 50대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몇 가지 좋은 안정적이고 수익이 그 임금이 높은 직종에 가기 위해서 젊은 친구들이 계속해서 직장 재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오래 다니는 직장 평균 근속이 지금 15년밖에 안 돼요. 35세 가서 50에 나와요. 무슨 연금이 쌓이겠어요? 그러니까 연금 별로 없죠. 퇴직금 조금 받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영업도 영세 자영업으로 계속 몰리는 거예요. 자영업에서 연극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배우자도 결혼을 할 때 직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혼자서 어떻게 애기 놓고 어떻게 사냐? 애기도 2명 놓고 어떻게 사냐? 집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출생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서울대 이철희 교수 연구한 걸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30년 동안 출생률이 낮아진 이유의 85%가 결혼을 안 해서 그래요. 혼인율이 떨어져서 그렇지 혼인한 사람들이 애를 적게 낳아서 출생률 낮아진 건 전체 15%예요. 그 15%만 따져서 보면은 서유럽이나 일본에서 출생률 경제 성장하면서 낮아진 거 비슷해요. 우리가 뭐가 다르냐? 경제 구조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바꾸지 않고 자영업 대책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자영업 뭐 임대료 깎아주고 카드 수수 깎아준다. 자영업자 숫자만 좀 늘려주지. 왜? 과잉 진입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구조를 안 바뀌면 자영업 문제 해결 안 된다. 그런데 늘 임대료 문제, 카드 수수료 이런 이야기만 하지 말고 구조를 바꾸려는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다들 맞다 그래요. 정치도 그러고 노조도 그러고 타직은 그러고 이러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경제 구조를 바꿔줘야만 그래서 중소기업, 대기업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일찍 중소기업 가더라도 정년까지 쭉 일을 해서 그래서 연금 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만 바뀌는 거예요. 그걸 바꿔주는 게 정상적인 나라가 되는 거고 지속 가능한 나라가 되는 거죠. 지금 같으면 노인 빈곤 문제 때문에 뭐 기초연금 40만 원 올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하는 나라 전 선진국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유럽이라든지 딴 나라들은 연금 생활을 해요. 이 구조로 계속 이런 식으로 땜박식으로 정책만 해서 가면은 재정 파탄 나올 거예요, 저는 보기에. 어디서부터 바꿀 것이냐? 경제 구조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개혁들을 지금부터 시작을 안 하면 늦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야만 우리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